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여 지금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미니멀 라이프에 감동받아서 불필요한 물건을 엄청 버리고 집과 일상생활 모두를 단순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며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요즘은 정리와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임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. 이 트렌드의 선두주자였던 일본 정리 컨설턴트의 사주가 이 직업과 잘 어울린다는 사주풀이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. 정리, 버리기 이런 성향도 팔자에 타고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저처럼 정리가 잘 안 되고 못 버리는 사람들에게 정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스승님의 크나큰 직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정리 잘하는 팔자는 널려 있습니다. 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, 정리 잘하는 팔자는 널려 있어요. 여기 계신 분도 집 정리 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집 정리 잘 못하는 분도 있고, 그냥 집에 거무줄이 봐봐요. 집에 거무줄이 잔뜩 해도 치우지 못하는 분도 있고, 아니 진짜 어느 집에 가면 거무줄이 잔뜩 있는데도 안 치워. 이 거무줄이 잔뜩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집도 있고, 그냥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집도 있고, 이렇게 집집마다 다 이게 습관도 다르고 어떤 방법도 다르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. 근데 이제 사주상에 어떤 분들이 좀 정리정돈을 잘하느냐면 이렇게 신금일주, 예를 들어서 신유가 됐든 뭐 또 이렇게 신금일주, 신해가 됐든 신금일주들이 보통 깔끔을 많이 떨고 정리를 잘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정유일주, 정화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촛불처럼 밝은 걸 뜻하거든. 그래서 정유일주라든가 정해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인수와 식상이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이 이 정리정돈을 잘해요. 근데 너무 인수가 태왕하고 식상이 없는 분들은 정리를 안 합니다. 게을고. 그러니까 인수가 강하고 식상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더디고 무디고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. 근데 이제 인수와 식상이 균형 있게 잘 발달된 사람들은 입출력이 좋기 때문에 이 정리정돈을 잘합니다. 또한 사주의 관성이 유기에도 정돈을 잘해요. 관성이 유기하다는 말은 관성이 혼잡되지 않고 정돌하게 딱 관성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바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합니다. 이건 그렇게 정리정돈 잘하는 팔자는 이렇게 많습니다.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정돈 잘하는 팔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팔자다, 잘 맞는 직업이다 논할 필요가 없다. 근데 이제 정리정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현답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안 쓰는 물건을 집에 거실이든 방이든 입구든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건 좋지 않아요. 복이 들어올 공간을 그만큼 내가 없앤 겁니다.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많이 짐으로 쌓아놓아서 차단시키고 있다. 좋은 에너지, 좋은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공간에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음으로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새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거실이든 안방이든 너무 안 쓰는 물건, 또 뭐 옷이 됐든 아니면 장롱이 됐든 뭐 등등의 옛날 물건이 됐든 안 쓰는 물건을 꽉 채워놓는 집이 있는데 득되지 않다. 그것은 묵은 기운을 정체시키는 것이며 새 기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
하나의 행위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안에 물건을 너무 꽉 쌓아놓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. 그래서 욕심의 잣대로 집에다가 너무 지나친 액자라든가 지나친 물건이라든가 뭐 지나친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 잔뜩 널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지양하는 게 좋다. 그렇다고 해서 거실을 너무 헝하게 만들고 안방도 너무 헝하게 만들고 그냥 물건 있는 거 다 버리거나 창고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어 놓는 게 좋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항상 중용지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. 거실에 너무 물건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뭐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. 그냥 의자 하나 덜렁 있어. 그렇지 않으면 TV 하나 덜렁 있고 그리고 안방에도 농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농도 없고 그냥 옷가지 넣어놓는 거 그 있잖아요. 그 붙박이장이라고 옷가지 넣어놓는 거 그냥 붙박이장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. 침대도 없고 너무 안방을 들어갔을 때 썰렁하다는 얘기지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배치가 없을 경우 그리고 가구 배치가 없을 경우 어떤 물건 배치가 없을 경우 그 터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힘이 약해집니다. 터를 다스리는 에너지가 약해진다. 그러면 누가 다 감당해야 되죠?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돼. 물건으로 기운도 다스리고 물건으로 기운도 안정시키고 물건으로 편안하게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다 텅텅 비게 썰렁하게 만들어 놨어요. 그러면 공간은 시원해 보이는데 기운이 허전하다 보니까 그 기운을 내가 다 채워야 돼. 그 기운, 그 허전한 기운을 내가 다 메꿔야 된다.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빨려 나가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실이든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적절하게 물건 배치도 하고 액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적절하게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소파도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TV라든가 TV 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절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구 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잘 쓸 때 집이 안정감이 있고 기온도 안정감이 있고 터가 바르게 다스려집니다. 그래야 내가 그 공간을 다스리면서 쓰기가 편하고 내 에너지가 빨려나가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 버리고 너무 허전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물건을 채우는 게 가구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기준점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봤을 때 70% 공간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면 70% 공간이 남아있고 30% 배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. 다시 말하면 30% 가구 배치 공간을 만들고 그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% 나머지 여백 공간이 70% 이렇게 배치하면 딱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공간 뭐 옆에 공간 여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여백 공간이 70% 가구 놓은 자리가 30% 7대 3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가장 적절합니다. 거실은
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장롱이 있을 경우에는 장롱 배치 하나로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도 됩니다. 예를 들어 가구가 있어요. 이제 그 장롱 그리고 침대가 있고 요 배치로 이미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만족하고 배치해도 된다. 더 주렁주렁 놀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장롱 끄집어내고 침대 끄집어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. 제 말은 침대 배치 비율, 장롱 배치 비율은 7:3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. 왜 그러냐? 장롱이 크고 침대도 크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남은 공간이 30%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제 얘기는. 그래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장롱, 침대 놓고 나머지 공간이 30%만 남아도 관계없다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옷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안 쓰는 물건을 안방에다 막 재워놓고 이렇게 공간이 막 너저분하게 꽉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.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지 이 침대를 놓고 장롱을 놓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안방은 농 배치, 그 다음에 침대 배치가 70% 비중을 차지하고 30% 공간만 남아있어도 괜찮다. 근데 거실은 반대로 70% 여백 공간이 있고 나머지 30%만 가구로 배치가 돼야 가장 적절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방 기준, 거실 기준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. 어느 공간이든 7:3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. 그래 거실은 다시 설명하지만 여백 공간이 70%, 안방은 여백 공간이 30%만 돼도 관계없다. 침대를 놓았을 때. 네. 그리고 내가 큰 집에 살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침대 놓고 장롱 놓고 그 비율이 30% 차지하고 나머지 여백 공간이 70% 있어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. 예를 들어서 막 안방이 굉장히 커. 그러면 가구 배치가 30% 차지하고 70% 여백 공간이 있어도 관계없다. 근데 반대로 70% 배치가 되고 30% 여백 공간이 있어도 안방은 전혀 관계없다 이 소리예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 공부방, 책상 놓고 하는 공부방 같은 경우도 책상, 의자 이런 것들이 한 30% 비중을 차지하고 70% 여백이 있는 게 좋고 아이들 방에다 침대를 놓을 경우는 그 반대로 30% 공간 여백만 있어도 관계없다.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뭐 버리라, 뭐 이렇게 정리하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탁한 기운들을 쌓아놓을까봐 안 쓰는 물건을 쌓아놓을까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잘 배치해서 쓰는 건 이건 좋은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에 오래된 물건 그리고 막 먼지가 쌓이는 물건 이런 물건을 여기저기다 쌓아놓지 마라. 거기에는 귀신이 붙을 수도 있고 탁한 기운이 자리할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좋다. 이렇게 먼지 앉거나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을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이렇게 늘어놓는 습관은 갖지 마라. 절대적으로 안 쓰는 건 딱 정리해서 창고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내가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게 하든지.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는 법도 제가 가르쳐 드렸죠. 이 물건이 쓸만한 물건이란 말이에요. 나는 필요 없지만 그럴 때는 이 물건을 다른 사람 쓰게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.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인터넷상에 내놓을 수도 있고 재활용
재활용 장소에 갖다 놓을 수도 있죠. 근데 내 집 밖에 나가면 버리는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천하게 굴지 말라는 뜻입니다. 내가 입던 옷을 정리하고 싶어요. 이렇게 보니까 장롱에도 옷이 많고 막 여러 군데 옷이 많아서 지저분해. 그리고 내가 입지도 않아. 딱 보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이걸 정리하고 싶으면 어려운 사람들 입게끔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봉지다 싸서 재활용에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누구든지 갖다 쓰게끔 도와주는 거죠.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물건을 제가 쓰지 않게 되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쓰고 싶습니다.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잘 써서 복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. 그러므로 저는 이 물건을 이렇게 밖에 내놓겠습니다 하면서 내놓으면 집안에 탁한 기운도 다 정리해 주면서 그게 다시 복으로 돌아와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갖다 써도 복이 되고 내가 그만큼 베푼 만큼 또 복이 채워진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쓰는 물건이라고 쓰레기 버리듯이 확 이렇게 지저분하게 버리지 마시고 쓸만한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공덕을 짓는 일이란 얘기입니다. 제가 이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방은 70% 공간 남겨야 되나? 또 애들 방은 70% 공간 남겨야 되나?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각도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. 어찌됐든 집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쓰는 건 좋은 일이다. 그러나 너무 허전하게 만드는 것은 길을 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가구 배치를 해서 잘 쓰는 게 좋다. 또 7대3의 비율로 우리가 배치를 잘해서 쓰는 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. 아시겠죠?